혹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뒤에 사실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전기가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로버트 베커 박사의 정말 혁명적인 책이죠. 생명의 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도롱뇽은 다리가 잘려도 뿅 하고 다시 자라나는데 왜 사람은 안 될까요?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서부터 사실은 생물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발견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재생이라는 거, 이건 뭐 옛날부터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주 큰 미스터리였어요. 자, 보세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1700년대 초반에는 가재 집게발이 다시 자란다는 걸 발견하고 또 조금 지나서는 히드라를 반으로 잘랐더니 2마리가 되는 정말 신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죠. 재생이 가능하다는 건 알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정형외과 의사였던 로버트 베커 박사죠. 이분은 답이 생물학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물리학, 우리 몸속을 흐르는 아주 작은 전기의 그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럼 대체 뭘 발견했길래 그렇게 확신했던 걸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모든 걸 뒤바꾼 바로 그 실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요. 거기서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이걸 상처전류라고 부르는데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에이, 그냥 세포가 다치면서 생기는 별거 아닌 현상이겠지 하고 무시해 왔습니다. 근데 베커 박사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게 과연 그냥 부산물일까? 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찾아낸 결정적인 차이예요. 재생이 안 되는 개구리는 다리가 잘린 부분이 양전하를 띄었어요. 결과는 그냥 흉터만 남고 끝이었죠. 그런데 재생이 되는 도롱뇽은요, 절단면이 음전하를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부터 세포 덩어리가 생겨나면서 완벽한 다리가 다시 자라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베커 박사는 깨달은 거죠. 아, 이 상처 전류라는 게 그냥 죽어가는 세포가 내는 신호가 아니구나. 이 음전하, 이 마이너스 전기가 바로 재생을 시작하라는 명령 신호였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전기가 재생을 지시하는 신호라면 우리가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원하는 대로 치유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전기를 아주 잘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뼈를 한번 보세요. 뼈에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럼 그 압박받는 쪽에서 음전하 신호가 생겨요. 그럼 우리 몸은 이쪽에 보강이 필요하구나 하고 알아듣고 뼈를 만드는 세포들을 보내서 그 부분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베커 박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 실험을 하는데요. 다 자란 개구리의 적혈구에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전류, 10억 분의 1 암페어보다도 작은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성숙한 세포가 마치 시간을 거스르듯 아기 때의 원시적인 세포, 그러니까 줄기세포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새로운 세포는 이제 뼈가 될 수도 연골이 될 수도 있는 만능세포가 된 거죠. 이 모든 놀라운 발견들을 종합하면서 베커 박사는 아주 대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몰랐던 제2의 신경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이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신경계, 이건 디지털 시스템과 같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처럼 빠르고 켜고 끄는 신호를 전달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또 다른 아날로그 시스템이 흐르고 있는데 이건 아주 느리게 변하는 직류전류예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 시스템이야말로 우리 몸의 치유, 성장, 재생을 총괄하는 진짜 마스터 컨트롤러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발견은 동시에 아주 섬뜩한 경고를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몸이 이렇게나 미세하고 섬세한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존재라면 지금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운 이 강력한 인공 전자기장들은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베커 박사가 던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커 박사는 이걸 전자파 오염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이죠. 고압 송전선, 레이더, 컴퓨터 모니터, 심지어 전기담요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가전제품까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인공전자기장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근거로 든 연구 중 하나인데요.
스웨덴 변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를 조사해 봤더니 일반인 그룹에서는 유전적 결함이 3% 정도 나타났는데 강한 전자기장에 노출된 노동자 그룹에서는 무려 8%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으로 보기 힘든 수치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끊임없는 전자 스모그가 우리 몸의 섬세한 세포 제어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만든 환경이 역설적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와, 이 정도의 발견이라면 과학계가 종일 발칵 뒤집혔을 것 같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연구는 획기적이었지만 기존의 과학계가 보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단 취급을 받으면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그의 연구는 1981년에 갑자기 연구비 지원이 끊기면서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발견을 장려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그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린 셈이죠. 데커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과학 시스템은 마치 독단적인 종교와 같다. 오로지 기존의 믿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 사제 집단 같다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계의 경직성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이건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한 말인데 베커 박사의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과학적 혁신은 반대자를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그 반대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그만큼 새로운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게 어렵다는 뜻이겠죠. 페커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한때 잊어버렸던 이 생명의 전기처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혹은 기존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있는 생명의 비밀이 또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